참 세계 최강 대국 미국에서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엑스파일, 트럼프 무슨 섹스 동영상 찌라시 보도, 이런 내용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 트럼프 치하의 4년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우려스러운,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다른 대통령 당선자 같으면 설사 그런 찌라시가 사실로 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절대 공개되지 않았을 건데요. 미국의 거대한 기득권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취임을 해서 권력을 순조롭게 장악해 가는 과정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물러나는 오바마와 힐러리 측이, 패배한 힐러리 측이 이 문제의 배경에 또 한 축에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바마가 물러나기 며칠 남은 사람이 저토록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미국의 대선에서 어산지가 폭로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인정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대선 다시 할 것도 아닌데요. 자, 과거에 존 F 케네디가 피살되고 그의 동생 이 로버트 케네디도 대선에 출마했다가 피살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대한 기득권에 저항을 하게 되면 지도 새도 모르게 간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한테 이렇게 생기는 현상들을 보면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사생활과 이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담아 미국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한 이 미화기 문서의 작성자가 전직 영국 정보요원이라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확인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확인된 이가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의 해외 담당 정보기관,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그 주로 이렇게 즐겨보는 007이 소속된 정보기관이 MI6입니다. 근데 MI6 요원 출신인 자, 지금은 사설 정보업체 오피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랄 노자인데요. 스틸은 정보기관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인물로 MI6에서 20년간 러시아 전문가로 일했고 90년대는 모스크바에서 영국 정보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러시아로부터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면서 이 집을 떠나서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35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 수집은 반 트럼프 공화당원들이 돈을 냈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7월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원들이 돈을 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습니다. 애초에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라고 공화당 경선을 할 때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됐겠어요? 트럼프의 이 경선 상대자들이 됐겠죠. 공화당 주류에서 됐겠죠. 그리고는 트럼프가 후보가 된 다음에는 민주당원들이 됐다는데 민주당원이겠습니까? 힐러리 측에서 됐겠죠. 자, 그가 이런 의뢰를 받은 것은 FBI의 피파 국제축구연맹에 부패한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를 얻어서 솜씨가 있다, 이렇게 사설 정보업계에서 평판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접촉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스틸이라는 사람은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피파 부패에 관한 정보를 캐어서 한 건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에 있는 정보 요원들로부터 얻은 것이라면서 트럼프와 러시아 관계들과
러시아 정보기관 FSB가 트럼프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기간 동안에 그의 약점을 잡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흘렀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이 얽혀있는 관계를,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이렇게 입증하는 정보를 수집해 달라는 워싱턴의 한 회사 의뢰를 받았고, 동시에 이 정보를 미국 FBI와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스틸과 함께 오피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브로우스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스틸의 연루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활동에 정치적인 속셈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전날 미국에서는 대선운동 과정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당선인이 비밀리에 결탁을 했고, 러시아가 트럼프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리처 칼트노의 호텔에 머물렀을 때 섹스 비디오를 러시아 정보기관이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트럼프를 협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향후 폭발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요. 자, 이 내용은 35페이지짜리 자료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러시아 정보원들에게서 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메모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전에서 트럼프 경쟁자가 트럼프를 죽이려고 뒷조사를 한 내용이죠. 자, 이 문서의 존재는 지난 반년 동안 미국 기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것이지만 CIA가 10일날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가 FBI로부터 이 문서의 2쪽짜리 요약본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메모는 지난해 8월 FBI에 전달되고 10월부터는 미국 정치권에서 볼만한 사람은 다 볼만큼 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서 지난해 말 해당 자료의 사본을 받아 FBI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때 싹 돌았던 거예요, 미국 정치판에 이 지라시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주선 사람 중에는 일부는 정보기관에도 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터넷 매체 머드 존스라는 회사에서 해당 자료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하긴 했지만은 FBI는 대선의 중립을 지킨다고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선거 기간에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안은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에서 정적에 대한 뒷조사가 이미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워싱턴에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사설 정보업체가 하나의 소규모 산업을 이루고 있고, 그러기에는 정치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정보를 찾아내는데 능숙한 전직 기자와 전직 정보기관 관리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국 정부가 곤혹스럽게 된 거는요, 이 자료를 만드는 스틸이라는 친구가 파일을 FBI에 넘겨주기 전에 영국 현 정부 관리들에게 이를 알렸고,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FBI의 한 요원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영국의 MI6가 러시아와 트럼프를 동시에 겨냥해서 공개했다고 비난하면서 스틸이 전직이 아니라 아직도 MI6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정보 요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보 요원들 중에는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퇴직한 것처럼 하면서 사설 정보업체를 개인적으로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정보 요원이, 현직 정보 요원이 맞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문제의 파일이 거짓이라고 했지만은 이달 하순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전직 MI6 요원의 관여가 미 영 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스틸이라는 이 사람이 실제로 현직으로 MI6에 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
FSB, 즉 연방보안국, CIA 같은 조직이죠. 여기에 요원이었던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러시아의 주요 정보원이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런던에 망명회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똑근무를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러시아 정보기관이 암살을 했다, 이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 스틸이라는 사람이 그 리트비넨코라는 망명한 러시아의 정보요원의 담당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관리를 잘 못한 걸로 이 MI6를 그만두고 나왔을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 측에서 돈을 주고 이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한 사람은 잽 부시 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힐러리 측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잽 부시 참 끝까지 비열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틸이 이걸 수집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좀 예민해서 이 정보를 미국의 FBI에 줄까 하고 영국 정부에 물어보니까 총리실도 또 MI6도 이를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스틸이 유럽의 상국에서 FBI 요원을 만나서 자신이 작성한 파일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이것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석 달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이 트럼프를 죽이기 위한 파일을 미국의 공화당의 트럼프의 반대자나 민주당의 관계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았어. 이 X파일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또 영국 정부에 보고하고, 영국 정부의 용인하에, 용인이 아니라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FBI를 만나서 이걸 갖다가 또 넘겨주는 과정이 석 달 동안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영국 정보기관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데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스틸이 MI6에서 비밀 요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영국 정부와는 영 무관한 은퇴자는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요, 영국이 트럼프가 되면 미영 관계가 악화될 거라고 보고, 지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영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영국 정부가 트럼프의 낙마를 바라고 이걸 대선 기간 중에 FBI에 전달해라고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참 영국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처음에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당시 영국에는 이 브렉시트 투표가 행해지기 전인 캐머런 정부였을 걸로 보입니다. 캐머런은요, 당시 트럼프 현상이나 브렉시트, 그 다음에 샌더스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영국의 브렉시트나 이 트럼프나 샌더스 돌풍이 다 비슷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트럼프가 안 되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결정을 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힐러리에 대한 황당한 뉴스 등을, 가짜뉴스, 요즘 인터넷에 가짜뉴스가 유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가 가짜뉴스에 낚여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정정한 적도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이 가짜뉴스의 덕을 많이 봤는데, 지금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트럼프 X파일이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440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네티즌들은 팝콘 사와서 탄핵 구경 가자 하거나 탄핵에 아멘이란 댓글을 1000건도 넘게 댓글을 달고 있고, 주로 트럼프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자, 당황한 트럼프 측에서는 가짜 뉴스 유출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나치 독일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첩보 영화를 뺨치는 X파일이 너무 재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미국 정치 무섭네요, 그죠?
참 이번에 미국 대선에 보면 이 러시아는 해킹을 해서 여산지한테 전달해가지고 내용을 폭로케 하고, 거기에는 민주당의 샌더스 죽이기 위한 공작, 또 힐러리에 대한 이 위선을 폭로하는 골드만삭스 연설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그 민주당 힐러리 측이나 공화당의 잭 부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죽여버리려고 엄청난 돈을 주고, 한마디로 이런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 관련해서 비리를 찾아달라고 영국의 전직 정보요원한테 부탁을 하고, 참 미국의 대선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솔직히 그걸 처음에 이 정보를 의뢰한 사람들이 이 정계를 은퇴당하는 이런 일 정도가 벌어져야 되는데요. 또 미국에는 이런 걸 또 그냥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한국 대선에서도 이런 트럼프와 민주공화당의 정적들 못지않은 공작이 아주 판을 칠 거라고 봅니다. 반기문이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박연차 23만 불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터지더니만, 또 반기문이 들어오기 직전에 동생과 조카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지금 뭐 여건은 질이 멸렬해 있고 당분간 야권의 문재인 후보 측이 이런 정치적인 검증을 주도해 가거나 이럴 건데요. 어쨌거나 트럼프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배짱 하나는 좋습니다. 기자하고 싸우면서 기자회견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거는 제동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전히 해외 공장 시대는 끝났다면서 미국에서 팔아먹으려면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는 이야기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고요. 자, 미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흑자를 누리고 있는 일본, 중국, 멕시코, 이 세 나라를 앞으로 통상 압박의 핵심 타깃으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북한 핵 문제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정액, 통산 압력 등 한국 이슈는 말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국무장관 내정자인 틸러슨이 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이고 미중 관계는 북핵 문제에 달렸다. 중국에 공언한 북한의 제재에 대한 약속이나 언급은 이제는 더 쏟지도 않고 참지도 않는다. 즉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모든 회사와 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은 불법 행위이며 중국은 절도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안보를 스스로 지키라는 트럼프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거고 동맹국의 방위비 정액은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트럼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20일 날 취임식을 하죠. 미국 시간으로. 참 별별 우여곡절이 미국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되면 탄핵을 당할 것이다 이러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탄핵당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대방을 자기 스타일로 어떻게 조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재미있게 구경하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참 트럼프 재밌는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